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심과 여론 추이를 샅샅이 훑어보는 시간 이슈 폴폴입니다. 엄경현 시대정신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평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긍정평가가 39%입니다. 이게 취임 2달 후, 그러니까 2022년 6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43%를 기록한 이후 지금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만에 무려 긍정평가는 10%포인트 올랐고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략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 의사 파업이 굉장히 이제 그 2주일째 의사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의도 정치권하고 거리를 두고 민생 행보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 그리고 올해 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이 문제가 좀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3가지 정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평가 이유 첫 번째로 의대 정원 확대가 꼽혔습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국민들의 지지가 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70~80% 찬성이면 거의 만장일치나 마찬가지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대략 70%에서 80%까지 국민 여론이 이제 찬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긍정평가를 보시면 의대 정원 확대가 21%, 즉 12%포인트나 올랐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것도 이제 8%인데요. 여기도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대략 한 29%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의사 파업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부정평가는 경제, 민생, 물가 17%는 늘 있던 논란이다. 그래서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통, 미흡 10%, 독단적, 일반적 9%, 독단적, 일반적은 3%포인트 내렸는데 의사 파업에 대해서 지금 과잉 대응은 안 하고 있다. 굉장히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독단적, 일반적 평가가 내렸는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의사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합치면 19%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의사 파업이 길어지거나 내지는 이것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늘어나면 부정평가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국민의힘이 46.7%, 더불어민주당이 39.1%로 오차 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게 전주 대비 3.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래서 2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한 수치입니다. 상승과 하락 배경 짚어주실까요? 네, 국민의힘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트리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공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정체 내지 약한 하락세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개혁신당도 3.1%,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1.6%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 지지율은 이를테면 이제 그 워딩 이펙트라고 낱말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 개혁도 그렇고 신당도 그렇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 다 긍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낱말을 써서 질문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지지율은 선거가 임박하면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이 조사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포함이 되면 신당의 대표격이 이 조국혁신당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한국갤럽의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의 조사 여기서의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7%포인트 차로 앞서면서 또 오차범위 밖으로 앞질렀는데요. 지금 추이를 보면은 둘 사이의 격차가 이게 작년 10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포인트 차이니까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난 그런 이제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 민주당의 공천 파동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차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민주당 지지층이 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침묵의 나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의견이 주변과 다를 때 내 의사를 숨기는 내지는 응답을 회피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그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 연말 연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랬거든요.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또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 그다음에 총선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 본래 지지율보다 상당히 낮게 형성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 역데자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천 파동이 정리가 되면 민주당 지지율은 다소 상승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역별로도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43%로 지난주보다 6%포인트 상승했고요. 또 민주당은 26%로 이게 지난주보다는 4%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17%포인트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났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또 앞으로 어떤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양 당에서 분석을 지금 한창 하고 있을 텐데 어떤 분석을 할까요? 네, 서울 지역은 지난 2021년 4.7 재보궐 때부터 종부세 이슈가 핵심 이제 민심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보수 정당이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도 그랬고 지방선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다가 올해 초부터 특히 이제 설 연휴를 지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이슈가 주로 서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구 성동갑에서 결국 컷오프 됐고요. 그리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또 영등포 갑에서 그러니까 하위 20%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탈당을 해갖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그리고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도 사실상 컷오프 됐고 또 그러니까 뭐 컷오프는 아니지만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도 하위 10%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받으면서 정봉주 전 의원한테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공천 이슈들이 서울 지역에 주로 몰려 있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에는 그 좋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민주당 공천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에서는 민주당도 이제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강 벨트가 총 15개 지역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남 3구가 8개 이렇게 해서 23개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한강 벨트하고 강남 3구가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센 지역들이 있습니다. 종로, 동대문, 그리고 서대문, 도봉 이런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추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서울 지역은 보수 지지층이든 진보 지지층이든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이제 강북이나 서남부 지역은 민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그래서 저런 17%포인트 차이가 의석 차이로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한 석이 줄어서 48석인데요. 뭐
반반으로 이제 황금 분할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국민의힘이 조금 많든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런 지지율 격차는 민주당의 공천 상황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자, 한국리서치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003명에게 물어봤는데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지금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비슷한데 민주당 공천은 부정평가가 56%로 긍정평가 31%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뭐 거의 잘했다 못했다가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 격차가 무려 25%포인트나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공천입니다.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 공천 결과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선거 전략이라든지 선대 이런 것들은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최종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다. 저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기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 과정 부정평가 이유로는요. 기성 정치인 교체를 못해서가 32%로 가장 많았고요. 또 민주당 공천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공천 룰이 공정하지 않아서가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이 지점들을 양당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공정 논란, 공정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룰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44%나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공천 결과 반발, 그러니까 18%잖아요. 이것도 이제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합치면 64%나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공천은 불공정 논란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기성 정치인, 현역 정치인에 대한 교체에 대한 불만이 32%로 제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룰,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공천 룰 때문에 현역 교체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등치해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당의 공천 평가를 해보면 민주당은 불공정 논란, 그리고 국민의힘은 현역 교체 이슈.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양당은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접전을 보였는데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없음, 모름, 무응답 이렇게 합치면 26%가 나옵니다. 결국 이 26% 부동층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35, 33 오차 범위 내 혼전인데요. 네. 다만 부동층이 아직은 꽤 많죠. 22%로. 그런데 부동층하고 무당층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부동층은 이 후보 지지를 물어봤을 때 지지를 유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대체로 정치 무관심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도 보면 20대가 한 40%대, 30대가 30%대. 그래서 이분들은 투표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분들이 없음, 모름, 무응답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 안 함. 없음, 모름, 무응답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 투표율 하락 지표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 투표 행위에 재미를 입히거나 아니면 이 분노 투표를 끌어내거나 이러면 부동층이 투표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 이것도 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32% 그리고 민주당 비례정당이 23%로 지금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민주당 비례정당을 9%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이 여기 조국신당이 지금 9%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되기 전이어서 조국신당으로 표기가 된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국신당의 이 9% 지지율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조국혁신당이죠 공식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이제 9%인데 최근에 민주당 공천 논란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이 지지층의 일부가 조국신당을 교차 투표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충성도 면에서는 조국 신당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80% 정도밖에 지지하지 않는데 조국 신당은 무려 89%. 그러니까 우리 거대 양당을 비롯한 여러 신당 중에서 조국 신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거가 임박해도 조국 신당 비례대표 투표율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 투표율의 일부가 조국 신당으로 계속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줄어드는 만큼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이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통합과 결렬 과정을 거치면서 개혁신당 바람이 주춤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때문에 이 손실이 별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나 더 보면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뽑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85%가 비례에서도 국민의힘 비례정당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응답한 지지자 중에 60%가 민주당 비례정당을 뽑겠다고 했고요. 22%는 조국 신당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교차 투표 의향이 좀 비교적 뚜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국 신당은 40대가 주요 지지 기반이고 민주당보다 이념적으로 보면 그 좌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 유권자, 호남 출신 유권자들은 이 교차 투표에 굉장히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투표를 통해서 선거 참여의 명분도 이제 확보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를 하고 또 이 비례대표에서는 조국 혁신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성도가 높아서 1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한 기사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구글 트렌드 순위를 반영했습니다. 이슈 폴폴이 고른 7가지 이슈 가운데 오늘의 키워드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을 했습니다. 김 의원이 오늘 입당신에서 정치가 개인의 사리사욕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미치는 여파가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김영주 의원 탈당이 국민의힘한테 크게 플러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김영주 의원은 이제 비례대표로 그 입문을 해서 노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영등포 갑에서 3번 연속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전국적으로는 이게 선거를 앞두고 국회 부의장까지 한 분이 탈당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도 확장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지역구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등포 갑은 영등포 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지지세가 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공천을 받은 민주당 최연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지난번에도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한테 4%포인트 정도로 지긴 졌는데요. 지방선거에서 영등포 갑에서는 거의 이 박빙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아직 공천은 안 받았는데 지금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전략공천을 받아서 후보로 확정되게 되면 민주당 쪽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폴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